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출발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올림픽공원역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영접하러 가는 거죠? 바로 영화음악계의 거장, 살아있는 전설, 그와 함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의 영광, 한스 짐머 라이브 콘서트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어떤 음악이 나올지 예습을 미리 했잖아요. 그렇죠, 노래 틀었죠. 진짜 이것도 한스 짐머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흘러나왔는데 맞습니다. 뭐가 제일 기대? 저는 당연히 라이온킹, 저는 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눈을 감고 듣는다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테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잠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5차원의 꿈을 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바로 영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부터 굉장히 멋있는 한스 짐머인데 그 공연장의 풍요를 위해서 좀 조용히 와가지고 한스 짐머. 자, 여기 보고 나죠? 네, 관객들 다 나가고 고요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저희 둘만 남아 있는 그 여운 때문에 아직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시간을 두고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가만히 있질 않네요. 네, 바로 찍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생한 감동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간 게 7시였고요. 한 10분 정도 지연됐어요. 네. 관객 입장 기다리는 것 같은데 끝나고 시간이 한 10시 20분,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맞아요.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180분 동안. 내 인생에서 오늘의 3시간은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 수명 중 3시간은 내 없어진 3시간 거예요. 어디 갔어? 짐머 짐머 형이 형이 가져갔다. 거다. 영화 음악이라는 게 영화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둥둥둥 하는 리듬부터 맞아요. 막 뛰는 것까지 다 우리의 심장의 리듬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심장을 맡긴 거죠. 한스 짐머에게. 한스 짐머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스포트라이트가 한스 짐머에게 펼쳐지고 맞아요. 한스 짐머의 건반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끝도 고요하게. 건반으로 끝나죠. 아 맞아. 그러니까- 음악점은 진짜 너무 멋있었어. 한스 짐머 별명이 걸어다니는 오케스트라래요. 오케스트라. 네, 시작과 끝을 한스 짐머의 키보드로 했지만 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한스 짐머의 지휘도 있었고 한스 짐머의 기타 연주도 있었고 한스 짐머의 어떤 호흡, 리듬 모든 것들이 다 오케스트라적 요소로 맞아요.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3시간은 빼앗긴 거죠. 그렇죠. 지휘자잖아요. 네. 음악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포디움 그런 게 없어요. 지휘도 이 모션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휘. 자기 이름을 달고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주목받으면 좋을 그럼요. 수도 있죠. 근데 그 밴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멤버에게 지휘를 하는데 주목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조명 뒤로 쏘는. 그렇죠. 이게 진짜 바로 이 시대의 영화 음악의 거장의 모습이 아닌가 네. 싶고요. 영화에서도 사실은 영화 감독, 배우들 빛나지만 네, 음악 감독이 빛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빛나는 감독인데도 자신은 여전히 뒤에 숨어서 주목받아야 될 대상을 빛나게 해주고 그렇죠. 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연주하는 거 쟤예요. 이런 그러면서 표정. 몸으로 함께 호흡해주는. 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호흡하는. 맞아요. 헐리우드 지난 20년의 역사를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요. 우린 3시간 동안 할리우드 20년의 역사를 훑은 거예요. 한스 짐머의 음악 철학이 뭐냐면 복잡한 음악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컨셉과 기법적으로 말하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영화 음악 감독인데 가령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쌓아나가죠. 미니멀을. 그렇죠. 그렇죠. 이 음악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네. 1, 2부로 나눠져 있었죠. 네. 1부는 제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냐면 정말 숭고하고 숭고하다. 낙원, 지상 낙원 같은 낙원이다. 느낌이었어요. 뒤에 영상, 그렇죠. 무대 연출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되게 밝고 숭고하고 낙원 같은 분위기에 성스러운 느낌이 바로 1부를 가득 메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스 짐머의 키보드로 시작하는 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OST로 시작해서 맞아요. 기타로 넘어갔다가 점점 오케스트라 한 명씩 팡팡팡 보여주는데 1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는 뭐였나요? 당연히 저는 라이언 기대했던 대로 무조건. 엄청나게 특별한 게스트가 있었죠. 맞아. 레버 M. 네, 레버 앱. 목소리가 안 들고요. 목소리부터 나왔을 때 사람들 환호. 그래 하면서 하는데 뮤지컬과 비교해서 어떠셨나요? 사실은 네. 이번에 공연에 한정되는 것들이 있었죠. 뮤지컬에는 목소리로 채우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악기들을 너무 잘 선택했다.
가령 일렉 그 기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네. 대박이었습니다. 네. 진짜 짜릿해요. 그리고 같이 나온 여자 가수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도 맞아요.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라이온킹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라이온킹이 일부의 클라이막스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이 진머 씨도 마지막이 돼서는 굉장히 숨차하는 모습을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로 마구 쏘는데 라이온킹 무대가 끝나자마자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공연이 끝났다. 공연도 끝나고 내 삶도 끝나고 그냥 다 끝나고 한스 짐머 씨의 끝나고 처음 말했던 그거랑 맞다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짐머의 호흡이 막 가빠올 때 나도 막 가빠지면서 맞아요. 팡 끝났을 때 이제 나 죽었다. 공연 네. 인터미션 때 상명이가 얘기했던 감상인데 네. 무대에서 쏟아지는 그 열기가 몸으로 느껴졌다. 정말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일부에서 라이온킹이 무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무대 넘버거든요. 위에.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무대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저희 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무대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객석에서의 그 그럴 모두 수도 가빠진 숨가 빠진. 근데 저는 짐머의 냄새였음을 분명히 확신합니까? 네. 또 일부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거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피리 아저씨. 피리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뒤에 무대 연출도 그렇고 맞아요. 더 배틀로 시작해서 하는 그 넘버는 대자연을 보는 것 같달까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보는 어떤 숭고함? 대박이야.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봤을 때 네. 정말 자연스럽게 내 몸을 굽히게 되는 숭고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진머 형님의 공연을 보면서 맞아요. 느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넘버에서 특히. 네. 이거 근데 재밌는 게 한스 지머분이 이걸 네. 소개할 때 네. 다음 곡은 좀 식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난 좋아해. 글래디에이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재밌더라고. 중간중간 멘트들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 멘트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곡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둘 다 애정이 넘쳐요. 그러니까 곡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애정이 넘치고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는 정말 더 애정이 넘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첼리스트. 네. 정말 저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첼로가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 악기였나? 정말로. 첼로가 이토록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분출하는 악기였나? 진짜로. 라는 걸 느꼈는데 이분이 티나 구오라는 진머 형님의 그 소개에 따르면 네. 7살 때부터 이 첼로를 쳤다고 합니다. 첼로를 켰다고 하죠. 네, 첼로를 켰다고 합니다. 네. 그 소개를 좀 되게 길게 하신 아티스트 분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활춤 추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행위예술. 아름다운 몸짓과 표정과 김연아의 갈라쇼를 볼 때 김연아의 표정을 보고 그 감정을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마치 첼로가 짓고 있는 듯한 표정을 시시각각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의 솔로 무대가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탄이었죠. 캐리비안의 해적은 첼로로 시작해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첼로로 지휘되는 카메라 계속 그분만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표정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 2부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인터미션 때 여러분들 체조 경기장에 광고 보시면요 화장실 빨리 나오세요. 이게 2층은 자리가 진짜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남자 화장실 줄 보통 짧잖아요. 저 빨리빨리 그 회전되죠. 인터미션이 40분까지였나 그랬는데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처음에 연주했던 음악이 되게 굉장히 귀여운 통통 노래인데? 튀는 노래였어요. 똥 또로롱이라는 노래.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의 You Are So Cool이라는 테마입니다. 나는 그냥 You Are So Late가 됐어요. 2부도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크림슨 타이드도 있었고. 사실 2부에는 오히려 1부보다 더 익숙한 영화들이 꽤 많았죠. 그렇죠. 진머의 표현대로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지금부터 하겠다. 슈퍼히어로가 빠질 수 없겠죠 했는데 마지막에 멘트가 그럼 당연히 그걸 해야지라는 반응이구만. 이런 멘트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걸 말하면 네. 공연 주최 측에서 네. 이게 영어가 서툰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저희도 사실은 수준급이 아니다 보니까 통역은 사실은 해칠 수 있으니 흐름을 자막이라도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들었네요. 아무래도 스태프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음악은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광신하신 것 같아요. 음악 없이 말하는데 언어 못 뛰어넘지. 음악이랑 같이 말하던가. 유머 코드인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경향이 그렇죠. 없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같이 웃는 허허허면은 모를 때는 따라웃어. 웃자. 나도 한 2번 그랬던 거야. 아니, 내가 웃으니까 따라웃더라고. 그렇지. 자막 해주면 참 좋겠다. 다음에 올 때는. 최소한 어떤 영화를 하는지 정도의 그 팜플렛이라도 있었으면. 그러게요.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어. 한스 짐머가 담당했던 굉장히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로 그렇죠. 알차게 구성이 됐어요. 떠오르는 것만 툭툭 던져 보면은 원더우먼. 원더우먼. 우리 티나 고 씨가 다시 등장해서 미친 것 같아 진짜. 매력 쩔어요. DC를 구원한 작품이 바로 원더우먼인데 저 원더우먼을 구원한
것이 바로 그 테마예요. 또 그 노래가 등장할 때 아. 나오는데 치트키 같은 거죠. 뒤에 무대 연출 때문에 전 기억이 남는 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 전자 일렉트로닉 같은 맞아요. 튀면서 나오는 음악들이 진짜. 있고 한스 짐머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밝힌 작품이기도 한데 배트맨 대 슈퍼맨의 테마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그 영화를. 그 이후로 슈퍼히어로 영화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오. 인터뷰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메인이 나오죠. 다크나이트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 이때부터는 관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더우먼이나 이제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그러니까 사실 생소한 곡들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랬고 네. 듣고 무슨 곡이지 이런 곡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크나이트는 사실 여기에 온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영화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주랑 테마가 나오는 순간 이미 공기가 달라진다. 무대 연출로서 저도 알아들은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그랬고 성과 악을 완전히 대비시켜 놓는 뒤에 무대 연출 때문에 전 다크나이트가 시작했구나 그게 그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Why So Serious 테마 이제 나왔구나. 이 Why So Serious 좋아. 그 테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뒤로 가서 다크나이트 라이즈 테마 나오고 짐머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맞아요. 곡이 진행 중이고 조명도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나 노래 한 곡 하나 했어요. 저도요. 저는 걸어다니는 오케스트라가 드디어 노래까지 하는구나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초 공개인가 싶었어요. 좋은 목소리,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근데 사실은 이 멘트를 2017년에는 이병헌 배우님이 했다고 해요. 한국 나레이션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네. 원어민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뉘앙스로 거의 겨우겨우 알아들었습니다. 키워드로 키워드로 조커, 배트맨, 크리스토퍼 놀란, 콜로라도, 그리고 히스레저. 히스레저. 그 다크나이트 제작할 때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뭐 대충 만드는 감독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 음. 그게 바로 조커라는 캐릭터다. 그 조커에 우리가 아는 그 특성들을 딱 말해주면서 이제 한스 지머는 듣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너무 그렇죠. 좋은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정말 아이러니하고 카오스고 무자비하고? 절대 악이고 무자비한 캐릭터를 이면서 영화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솔직하고 매력 있는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누가 맡을지가 너무 걱정이더라. 그렇죠. 히스레저라는 젊은 배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해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네. 3부작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고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비극이 또 전화를 통해서 오게 되죠.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 때 콜로라도의 작은 조용한 도시에서 성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영화사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네. 스토리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스 짐머에게 언론사 기자가 지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감정을 말해달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제 자신의 크루에 연락을 한 거죠. 우리 가사가 없이 언어 없이 바다 건너 멀리에서도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곡을 준비하자 라고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곡을 이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두 번의 비극이 논란에게 일어났을 때 한스 짐머에게도 들려왔을 때 이 거장과 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나, 어떻게 추모를 하였나.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히스레저가 그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본인은 사실은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기 위한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자비함과 좀 악의 표방인 그런 표현들과 네. 그런 연출들을 좀 뺄까 하다가 아니야. 요거 살려놓는 게 히스레저의 연기에 대한 그게 도리다 라는 생각으로 그걸 살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음악 콘서트에서는 좀 찾기 힘들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게 맞아요. 거기서 좀 버무려진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크나이트라는 역사적으로 명작이 남았고 그 사운드 트랙들도 지금까지 저희에게 울림이 전해질 수 있었던 공연 자체도 그랬고요. 네, 사람들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한스 짐머의 표정, 그렇죠. 목소리의 떨림으로 뭔 말을 하고 있구나 대충 느껴지거든요. 네, 그때부터도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끝나고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테마가 흘러나옵니다. 이거는 기대 뛰어넘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기대만큼만 해줘도 감사한데.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영상으로 수없이 펼쳐지는 우주가 나올 때부터 저는 예감했죠. 이제 나오는구나 이게. 표현하자면 인터스텔라는 네. 지금 들었던 노래들 중에 가장 영화가 잘 보였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장면들이 도킹 현장 못 보였어요. 진짜 대박이야. 저는. 그 물만 가득한 그 행성에서 나왔던 노래도 나왔었죠. 처음 인터스텔라 넘버가 저는 기대보다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주가 나오고
보랏빛 조명이 나오고 한스 짐머 스포트라이트 혼자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5차원의 세계에 혼자 남겨진 주인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한스 짐머의 음악을 기법으로 말하자면 미니멀리즘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인터스텔라 넘버야말로 네. 미니멀리즘에 촘촘하게 5차원으로 짜여지면서 그렇죠. 말 그대로 5차원의 음악을 표현해준,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남긴 한 줄 평이 그거였거든요. 어떤 거? 논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오. 우주와 우주 그 너머를 연주한 한스 짐머라고 썼거든요. 우주를 연주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우주 너머에 이제 어떤 5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너머의 세계를 한스 짐머가 음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공연에서 도 너무 완벽하게 느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장면에서는. 눈물 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아. 저도 솔직히 날 뻔했어요, 진짜. 아 진짜 사실은 2부까지 포함하면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연보를 뽑아라 하면은 앵콜이랑 좀 박빙이긴 한데. 아, 이제 그럼 앵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연주를 끝낸 한스 짐머가 나가십니다. 뭐 네. 다 소개해요. 네. 우리 콰이어 갈 거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그리고 한스 짐머 밴드. 자, 네, 빠이 빠이빠이 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앉아 있죠. 나갈 리 없어요. 보통 그런 공연장에서 앵콜은 네. 그 나와요. 연주자가 먼저 조명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명이 다 꺼져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꺼지고. 그러니까 표현이 만나고 싶은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우주전쟁이라는 영화 알아요? 알죠, 그 알죠. 우주전쟁이 우주인이 목 쏘듯이 조명을 관객을 이렇게 비추면서 맞아요. 관객을 미쳐요. 무대가 안 나오고 우린 실루엣으로만 봐요. 맨 앞에서 보시는 그 20만 넘게 주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그 실루엣으로 보고 환호하면 나왔다. 맞아. 딱 그랬어. 나왔구나. 다 나왔구나. 아, 어둡게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타트. 듣지 못한 한 곡이 바로 인셉션. 본인 스스로도 인셉션이 마스터피스라고 느끼고 있을까? 그런 거 같아요. 그걸 맨 마지막에 배치한 거예요. 네. 저도 딱 느꼈어요. 음. 왜냐면 우리는 못 들은 한 곡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다 들었는데 조명이 꺼진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인셉션이 꿈의 세계를 표현한 거잖아요. 관객들 마지막으로 우리 꿈에 한번 빠져보세요. 야, 너 표현 너무 좋다, 야.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지금 공연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무대 연출가에 한번 이입을 해보자면, 자 이제 불 꺼지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꿈에 취할 시간입니다. 이 짐머의 마지막 꿈에 취해보세요 하고 대박이야. 인셉션의 팽이 돌려! 테마가 나옵니다. 빨리 나가신 분들 후회할 겁니다, 진짜. 진짜 우르르 나갔거든, 사실. 인셉션 못 들었지롱. 개쩔었지롱. 저는 인셉션의 그 처음 흘러나오는 테마도 굉장히 좋았지만, 정말 이 공연의 끝을 보여주는 마지막 음악, 그 엔딩, 피셔가 다 무너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눈을 떴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음악인데, 역시나 연출도 한스 짐머가 피아노 치는 손을 잡아줍니다. 스크린이 3개가 있었어요. 네네. 가운데 무대에 있는 스크린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옆에 이제 스크린이 2개가 있었는데, 네네. 이 양옆에 스크린은 사실 연주자분들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스크린에 많이 쓰였고요. 네. 무대 뒤에 있는 거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누군지 얼굴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곡에서는 단 한 명의 손만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 한스 짐머의 1000만 100만 억불짜리 손입니다. 고요하게 그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환 없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주자의 얼굴은 잘 안 나왔는데 한스 짐머의 얼굴이 나오면서 무대와 객석 모두 암전이 되었지만 그분의 얼굴은 남아서 한 3초? 4초? 딱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한스 짐머였어요. 이런 느낌. 무엇보다 제가 포착한 부분은, 물론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손을 틀은 거지만, 떨림이라고 손의 떨림. 그렇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피아노를 쳐온 사람이 피아노 앞에서 또 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스 짐머의 음악적인 순수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떨림이 전해져 오는 것도 이 떨리는 손으로 전해줬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정말 끝났을 때 한스 짐머의 그 붉게 상기된 얼굴과 땀 완벽히 젖은 나 정말 혼신을 다했다라는 그 한스 짐머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여운을 준 가장 큰 모습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영화의 엔딩으로서는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네. 주인공이었어요 라는 느낌. 총평을 해볼까요? 네, 뭐 몇 아쉬운 가지 점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 보실 때는 화장실을 넉넉한 시간에 갔다 오시기를 바라고요. 음향적으로는 물론 한 번 정도 터지긴 했는데 스피커가 네, 조금 민망하긴 했어요. 지모 형이 말할 때도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큰 그거 방송사고요. 그거.
오퍼레이터의 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디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니까. 그 멘트를 할 때 잠깐 녹음이 됐었거든요. 꽤 사람이 느끼기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2초 정도. 마지막으로 이런 평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사실 어떤 음악으로 플롯을 묶어주는 역할을 단단히 해주잖아요. 그럼요. 가령 인셉션은 여러 꿈들을 하나로 묶었고 뭐 인터스텔라에서는 여러 차원을, 덩케르크에서는 세 가지의 시공간을 묶었잖아요. 네. 그냥 한스 짐머의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같이 다 묶고 그로부터 한스 짐머도 이미 묶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음악을 하는 한스 짐머가 고마울 따름이죠. 우리는. 네. 한스 앞으로도 짐머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네요. 조력을 눈앞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봤다는 게 맞죠,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스 짐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러 오겠지만 오기 전에 어떤 트랙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영화를 다 보고 온다면 그 감동은 우주만배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사실 저 좀 아쉬웠어요. 좀 그렇게 하고 올 걸. 네, 무튼 이렇게 오늘 한스 짐머 내한 공연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심장,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장 한스 짐머. 많은 사랑을 또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길게 했나?